연합 동아리라며 명문대생 등을 모집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대학생들이 지난달에 적발이 됐었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계속 수사하다 보니 이 마약이 대형 병원 안과 의사 등에게도 판매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의사는 마약을 투약한 뒤 수술까지 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고가 자동차와 고급 호텔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연합동아리라고 홍보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생 등 300여 명을 회원으로 모았던 깐부. 이 모임 회장 30대 A씨는 회원들에게 마약을 유통하고 함께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A씨와 회원 등 4명이 구속됐습니다. 대마에서 시작하여 MDMA, LSD, 환각버섯, 필로폰 등 점점 강한 마약을 단계적으로 퍼뜨리고 웃돈을 붙여 마약을 판매하는. 그런데 추가 수사 과정에서 모임 바깥으로도 마약이 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의사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른바 빅4로 꼽히는 서울의 대형 병원의 안과 전문의인 B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30km를 운전해 A씨의 집에 찾아가 현금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했는데 새벽에 마약을 투약한 뒤 당일 오후에 7명의 환자를 수술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B씨가 투약한 마약의 영향이 지속되는 시간으로 볼 때 마약 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수술대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40대 임원 C씨는 20대 여대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가 덜미가 잡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마약 투약 후 수술에 나선 의사 B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의사 면허 취소를 추진하고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었는지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사공성근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암센터 2층 협진실에서 불이 나 5분 만에 꺼졌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자체 진화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기가 번지면서 환자 6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당시 협진실은 비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사고 장소랑 먼 진료실은 같은 층이라도 진료가 재개된 상태라면서 내일부터는 연기가 난 진료실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실 모두 정상 진료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협진실 내부 방열기 전선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금의 뉴스입니다. 가수 조연아의 줄게라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이 사람, 바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입니다. 뒤로는 칼군무를 추고 있는 북한 군인들 모습도 보이고요. 왼쪽 상단에는 북한의 옛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를 패러디한 듯 너네 민족끼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달 한 유튜버가 딥페이크를 활용해 제작한 영상인데 노래는 줄게 오물 다 줄게 내 남은 쓰레기 남녘해라고 개사해서 북한이 남쪽으로 잇따라 날리고 있는 쓰레기 풍선을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은 조회수 67만 회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김정은도 구독할 영상이다. 유명해질까 봐 걱정되는 채널은 처음이라며 다양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5,50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웠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 김포공항 운영이 올해 들어 모두 20차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고 일부 지역에 화재가 발생하는가 하면 또 최근엔 60대 여성이 풍선 잔해물에 맞아 다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 상황을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제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가을에 접어들면서 여기에 이제 기폭제가 들어있으면 손에 떨어질 경우에 여기 산불이 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하늘에서 이제 미리 사격을 해가지고 좀 떨어뜨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분산되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풍선만 터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그대로 수직낙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엄청난 규모의 그 위험성을 가지고 옵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풍선이 부양될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크라이나가 또다시 러시아 남부와 서부의 군수 창고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습으로 북한산 탄약 등 2천여 톤의 탄약이 폭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위재천 기자입니다. 한밤중에 거대한 화염이 솟구칩니다. 하늘로 치솟는 불길이 차창 밖으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거대한 폭발음도 들립니다. 현지 시각 20일 밤 러시아 남부 티오레츠크의 군수창고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400km 떨어진 곳입니다. 러시아는 공습 사실을 일부 인정했지만 당시 주민들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서부 옥티아브르스키 지역의 군수창고도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습으로 북한산 탄약을 포함해 모두 2,000톤의 탄약이 폭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Передусім я хочу подякувати сьогодні нашим воїнам, які забезпечують нашу українську далекобійність. 우크라이나는 지난 18일에도 미사일 등을 보관하던 러시아 트레부즈 토로페츠 인근 군수창고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당시 공격으로 규모 2.8에 해당하는 지진의 진동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폭파된 창고에는 북한산 탄도미사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되는 드론 공격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용 에너지 시설과 드론 제작 공장 등을 공습했습니다.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향인 크리비리흐를 미사일로 폭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12살 소년과 70대 노인 등 3명이 숨졌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일본에도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올해 1월 강진이 발생했던 이시카와현에선 이번 폭우로 7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새해 첫날 규모 7.6의 강진으로 300명 이상 사망했던 노토반도에 사흘간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진으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이라 산사태와 주택 붕괴가 잇따라 7명이 목숨을 잃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お亡くなりになった方7名、行方不明の方2名、安否が不明の方8名、そうした報告を受けております。 특히 대지진 때 손상된 터널 복구 공사에 투입됐던 작업자들이 밀려든 흙더미에 매몰됐고 이 가운데 2명이 끝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지진 피해가 가장 컸던 와지마시는 이번 폭우에도 주택이 무너지거나 강이 범람해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는 등 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에야 완공돼 지진 피난민들이 입주한 임시주택 1,900여 채가 폭우에 침수되면서 지진의 악몽을 지워가던 주민들은 또다시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この間全部処分したのにまた求めたやつがまだ廃棄でしょう。これせっかく入れたのにもうこれも水没ですね。 간신히 복구됐던 전기와 수도가 또 끊겼고 도로가 파손돼 산간마을 100여 곳이 고립된 채 구호물자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なんていうかな、運が悪いとしか言いようがないです。 노토반도를 시찰하며 지진 피해 복구를 격려했던 기시다 총리는 정작 폭우가 쏟아져 사망자가 속출하던 시각에 오타니 선수의 홈런 50, 도루 50을 축하한다는 SNS를 올렸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헬기를 이용해 쌀과 휴대용 화장실 등 긴급 구호 물자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정전과 통신 장애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밤사이 중동에서 대규모 공습으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수도 베이루트를 타격한 겁니다. 민간인을 포함해 2,0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지난 2006년 이후 최대 규모의 인명피해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길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도시 곳곳 1,100개 이상의 헤즈볼라 시설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는데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이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 알리 카라키를 겨냥했다고 전했습니다. 헤즈볼라의 2인자로 꼽히는 아브라임 아키를 사살한 지 사흘 만입니다. 그러나 민간인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현재까지 492명이 숨지고 1,64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어린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베이루트 주민들 수천 명은 피란을 떠났습니다.
지난 1년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진 레바논 국민이 600명 정도였는데 하루 만에 비슷한 규모의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AP통신은 2006년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이래로 가장 큰 피해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공습 직후 즉각 로켓으로 반격했는데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자신들이 레바논이 아닌 헤즈볼라와 전쟁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For too long, Hezbollah has been using you as human shields. It placed rockets in your living rooms and missiles in your garage. 사상자가 급증하면서 미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동에 추가 병력을 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모와 임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외신들은 미국의 움직임을 이란 등 다른 중동 국가의 무력 개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창한 가을 주말인 오늘 정치권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탄핵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거리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와 정반대 맞불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어젯밤 국회에서 열린 탄핵의 밤 행사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국회 안에서 행사를 열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탄핵시키는데 저희들도 여러분과 함께 연대하고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경악스러운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강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주장이나 생각들이 국회 내에서 대관까지 하면서 할 수 있다?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득구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율적으로 했던 일이라며 국회 사무처 승인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음 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 안에선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사께서 먼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일단 입장 표명을 하시고 공개 홍보를 하신다면 여당도 충분히 방어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입장 표명 없이 이런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주가 조작이라고 판단한 부분조차 김 여사가 부인하는 건 비상식적이고 뻔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충돌은 국회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숭례문 앞과 부산 등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최상병 사건 수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선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응원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